안녕하세요. 템베거팀입니다. 금일은 6월 5일 장중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 탑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거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전일 미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달에 6월달에 이제 그 2%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상승은 좀 보여줬어요. 네, 일단 21선을 돌파를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하긴 했죠. 오히려 더 그러다가 그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그 관망 흐름에 따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시초가가 오히려 고가를 형성하면서 72,700원, 73,000원을 넘겨주나 싶었지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로 빠진 거는 아니어서 크게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건설 기계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올랐어요. 종목별로 보시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전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12%대 상승, 대량 거래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수급별로만 보셔도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쓸어 담았습니다. 고점 부근인데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의 한 230만 주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추세는 굉장히 이쁘죠. 3만원대에서 지금 6만원대까지 우상향으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전에 어바니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도 보였는데 이제 공급 부족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러한 그 리튬 회수율이 90%를 달성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18%대로 어바니튬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죠. 하이드로 리튬. 이러한 종목도 이제 2등주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는 못 갔어요.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같이 급등 흐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튀어 나와줬다라는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드로보다는 어바니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고점을 어떻게 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지 아니면 강한 흐름으로 뚫고 가는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리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경우는 끼는 있죠.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씩은 한 번씩 점프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점프를 하게 되면은 4, 5만 원까지는 금방 갈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정고점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을 좀 거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리튬 관련주.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 같은 경우 중에는 오늘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보여줬죠. 엑스게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날 이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5월 17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거의 더블에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 사업 설명회가 내일 모레 6월 7일 날 개최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대장은 엑스게이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엑스게이트가 상승을 좀 해줬고 그다음에 2등주로는 KCS 같은 경우는 그 암호묘들 검증제도 2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 획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양자암호 쪽 얘기가 좀 나오면서 끼 있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는 이제 골드앤 S인데요. 이거 참 신기하게 움직입니다. 일단은 4일 연속 하한가예요. 근데 그 SG 그 증권대랑은 좀 다르게, 예. 이날 한번 하한가 점화로 들어갔다가 장중에 풀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반등이 좀 나와야 될 자리라고는 보여졌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시초가 이후에 장중에 하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종목은 보기 좀 드뭅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하한가를 들어갔다가 점화를 들어갔다가 장중에 쐈다가 오히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하한가 들어가는 그림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점점점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는. 그런데 오늘처럼 시가를 마이너스 5%대 시작을 해서 플러스 이렇게 양봉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중에 하한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물량도 46만 주 쌓였고요. 유통 물량 보시면은 2천만 주짜리예요. 2천만 주짜리인데 어제 한 1,700만 주, 오늘 4,900만 주, 5천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이미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 다 달라붙어서 노력은 했지만 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은 오늘 종가죠. 2,18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양봉이 나와주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다우데이터나 예전에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다가 장중에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해서 급등 하루에 40-50%까지도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대비를 해서. 근데 사실 핫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핫다 같은 경우도 어제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지 않았으면 어제 핫다한 사람도 30% 손실이 나고요. 어제 고점에 샀다가 오늘 안 팔면은 거의 한 40%에 가까운 손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핫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상따를 하면은 상따를 하지, 핫다는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하한가 이렇게 물량 잠겨버리면은. 상따는 그냥 손절이라도 빠르게 상한가 풀려버리면 해버리면 되는 건데, 핫다는 이게 참 이러다가 내일 또 개파락 맞으면은 또 손실이 늘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핫다를 권유하진 않지만 일단은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흐름이었고, 사실 내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심심하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크게 별다른 그 이슈 없이 좀 움직였던 하루였기도 했고, 수급적으로만 봐도 크게 별다를 게 없었죠. 보면은 개인들만 일단은 다 4천억, 코스피 쪽에서 4천억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가는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었고요. 빠르게 이제 내일은 쉬니까 내일 모레 6월 7일 날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3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인 서킷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갖고 왔냐? 오늘 좀 급등을 했다. 윗꼬리를 많이 좀 달았어요. 장중에 21%까지 갔다가 종가 8%대로 마감을 해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흐름은 아니에요.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제가 앞선 이 상한가를 먹은 기억도 있고, 요때 먹었던 기억도 있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펙 합병입니다. 아마 신영증권 신영 스펙 6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업종을 보면은 PCB,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품절주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주식수가 11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130만 주밖에 안 돼요. 거의 80에서 90%가 잠겨있는 물량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260만 주가 터졌다?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의 2배, 200%가 돌아간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이고, 제가 이때도 품절주로 해서 바닥을 한번 잡는 흐름이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주 상장주 패턴이 있죠. 그 패턴으로
전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때 급등을 한번 먹었어요. 먹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량들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죠. 50만 주 좀 바닥권에서 터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260만 주가 터지면서 장중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시면 기술적으로 2만원대는 한번 도전하러 갈 겁니다. 내일 아마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일 형성했던 이 윗꼬리에서 아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움직여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땐 강한 탄력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6월 7일 날 거래량이 문제일 겁니다. 오전 거래량이. 오전 거래량이 문제인데, 오전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서 내일 모레 뭐 한 50만 주, 100만 주 정도 터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음봉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거래가 좀 터진다면 상승 마감으로 급등의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파인서키트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무료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010-5591-7209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늘어야지 저도 조금 더 파이팅해서 영상을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2번 두 번째 관심 있게 좀 볼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인데 최근에 한 차례 급등한 이력은 있어요. 최근에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을 한 이력은 있는데, 이때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AI 수술 로봇 협업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추가적인 상승, 2차 파동이죠. 2차 파동에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오늘 금요일 거래 30% 눌림목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강한 장대 양봉 뒤에 대량 거래와 강한 장대 양봉 뒤에 거래량이 없는 음봉, 이때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교육 영상 찍을 겁니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음 AI 같은 경우도 뭐 기사가 좀 하나 나왔죠. 이슈 받을 수 KT랑 네이버랑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 AI가 로봇이랑 AI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는 나올 종목이기는 해요. 그 와중에 이제 큐렉소가 이전에 그 MS와 협업 소식도 있고, 차트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주봉상 월봉상만 보더라도 14,000원 16,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큐렉소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그 전에 종목 AS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도 추천드렸던 덕양산업 오늘 신고가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고점을 확실하게 넘겨주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쌍봉일지 아니면은 뚫고 가는 과정일지 요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림인데, 일단은 그 거래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조정은 보였어요. 1차 상승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약 한 보름 정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힘차게 파동을 그려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덕양산업도 혹시 그 영상을 보고 또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0,000원 깨지지 않으면 종가상 지지할 부분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계속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5월 17일 날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이날 상한가긴 했는데 상한까지만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주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고점을 넘겨버렸죠. 그냥 시원하게 이슈들도 빵빵 터지면서. 그래서 얘는 뭐 신규 상장주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그려 나가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날 추천인가 드렸을 거예요. 신고가 돌파하고 5월 25일 날 영상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저도 봤는데 장중에 이제 저가가 6%대 빠졌다가 이제 종가에 많이 끌어올려 놨었는데 한 이틀 정도 거래를 쉬어주고 이렇게 빠지는데도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은 이게 악재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지만 고점에서 거래 없는 음봉은 오히려 눌림목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계속 거래는 줄어들죠. 이렇게 빠지지만 계속 거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으로 가면은 이때 털린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담아야 될 자리입니다. 음봉에서 거래량이 없다면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봐야 될 그 부분들은 많지만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절대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오히려 빠지는 부분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감성 코퍼레이션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는 날 꼭지에서 그런 날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샘CNS입니다. 요거는 딱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집봉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거래가 한 번에 뽕뽕 나오는 것들은 무슨 호재나 이슈가 있어서 한번 나오는 것들이고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쌍봉에 대한 끼는 있지만 쌍봉 끼는 있지만 거래량이 한 번만 200만 주, 300만 주 한번 나와주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있었던 매물들 싹 잡아먹고 샘CNS도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봉성으로도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바닥을 좀 잘 다지고 4,000원과 5,000원대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5,000원 깨지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모아가거나 단기적으로 6,000원, 6,500원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괜찮고요. 그죠? 월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화인 서키트, 그 다음에 큐렉소, 그 다음에 샘CNS 요 세 종목을 추천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현충일 잘 쉬시고 6월 7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